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림프 마사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림프 마사지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잡는 방송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지금 10분 투자해서 하고 계신가요? 림프 이 마사지가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요.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암 수술을 할 때 대부분 임파선을 한두 개라도 꼭 떼어내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유방암 환자분, 그다음에 자궁암, 난소암 환자분들 정말 많은 임파선들을 떼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림프 마사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또 중요한 포인트 좀 몇 가지 좀 잡고 여러분들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어떤 점을 제가 좀 잡아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임파선이 뭐라고 했냐면 림프관을 통해 액이 이동을 하는데 그게 한 번 더 모이는 집화장 같은 곳이 임파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낭콩 모양으로 콩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있다. 근데 그게 많이 모인 곳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통한다. 쇄골에 있는 이 정맥을 향해서 출구는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요. 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화장, 우리 임파선이 모여있는 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을 청소하는 게 순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들 여러 가지 다른 거 림프 부종 관리하는 거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대부분 목 부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할 때도 여기 겨드랑이 먼저 해준 다음에 상완을 해주고 하완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으로는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아래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고속도로도요. 가장 중요한 센터, 거기가 정리가 돼야지 뒷길이 안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센터, 겨드랑이면은 겨드랑이 부위를 먼저 해주고 여기서 가까운 부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풀어줘야지 차근히 우리 길이 막히지 않고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는 순서가 중요한데 항상 목 부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풀고 상완 여기 풀어주고 그 다음 하완 풀어주고 이 서해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해부 먼저 풀어준 다음에 대퇴부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 부분을 풀어주고 이 순서를 가장 중요한 센터 먼저 풀어준 다음에 올려준다. 이거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림프관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말이에요.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자궁암, 그 다음에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임파선을 다 떼어냈기 때문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그런데 임파선을 떼어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 임파관들이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샛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임파선을 많이 떼어낸 수술을 하신 분들, 유방암 환자분들, 자궁암 환자분들, 두경부암 환자분들 이 샛길을 이용하는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이분들이 따로 림프 마사지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이걸 한번 보고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명지대병원에서도 잘 해놨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아야지 그걸 잘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겨드랑이 임파선 떼어내고 나서 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내가 왼쪽 겨드랑이 임파선 이거 곽청수를 해서 임파선을 많이 떼어냈다. 그러면은 왼쪽 겨드랑이 임파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마사지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샛길을 다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떼어냈더라도 여기는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다 위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왼쪽에 이쪽으로 바로 가는 길은 막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미줄처럼 있는 길을 통해서 다른 편으로 보내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결국 쇄골 종착점으로 이쪽으로 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뭘 하시냐면 신기하게도 왼쪽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이 배 쪽으로 보내는 림프 부종 마사지를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이곳이 다 거미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막혔을지라도 이 아래쪽 배 쪽으로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 쪽으로 보내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쇄골로 보내려는 게 방식입니다. 하지 부종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궁암 때문에 떼어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많이 떼어나는 곳 반대쪽으로 다 림프를 보내는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샛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쪽 길들을 자꾸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 림프 마사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몸의 림프관은 거미줄처럼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수술을 해서 많이 떼어내더라도 분명히 다른 샛길이 있기 때문에 그 샛길을 이용해서 림프 마사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 세 번째, 자, 이게 희망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일매일 하시면 그 샛길이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 유방암 환자, 두경부암 환자, 자궁암 환자분들, 이 임파선을 많이 떼어내는 분들이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림프 마사지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샛길들, 이 얇은 샛길들이 막히게 돼요, 여러분. 그럼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어요. 자, 샛길은 막히면 그 다음 길이 없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중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샛길들이 막혔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는 림프 마사지 따로 안 하고 있는데 겨드랑이든 어디든 곽청술 하고 나서 괜찮아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샛길이 활성화가 잘 돼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샛길은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만 막히지 않고 평생 오래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샛길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자, 매일매일 10분을 투자하면 여러분 평생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안 청소도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지 항상 깨끗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대청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엄두가 안 나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대청소하는 거는 그 며칠만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하려면 매일매일 조금씩만 치워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림프 마사지, 림프 관 청소는 매일매일 10분을 투자하시면 지금 수술로 많이 떼어내신 분들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샛길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샛길은 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안 해주면 언젠가 막히게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10분씩 우리 관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임파선 많이 떼어내서 조금 절망적인 분들 우리 많으세요. 암 환자분들 중에. 그런데 절망하지 말고 샛길 우리 몸에 충분히 있다. 이 샛길 이용하자. 이 샛길 이용하는 림프 부종 마사지 이거 유튜브 보고 반드시 공부하시고 하루 10분 꼭 투자하셔서 어느 누구도 요 림프 부종 생기지 않고 암치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뤄내는 게 암치료다.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 화이팅!